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이야기, 그 속에 담긴 삶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가 혹시 잊고 있는 것은 없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하는 한 편의 소설을 만나보려 합니다. 바로 이광숙 작가의 단편, 거미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한 노인의 슬픔을 그리는 것을 넘어 어머니라는 존재의 숙명적인 사랑과 희생, 그리고 현대 사회 속에서 변해가는 가족의 의미를 아프게 파고듭니다. 잠시 이야기에 빠져들기 전,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순간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따스한 이해와 성찰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요한 새벽의 방, 한 노인의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가까운 이웃에서 땡땡하는 새벽 3시의 소리. 이후 다시 오는 고요. 몸이 고달프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저 고요의 소리. 가을벌레가 가을 소리를 내면서 운다. 가을잎을 뿌리면서 가을바람도 울고 어느 벌판에서 누가 가을이다 하고 말할 것도 같다. 그래서 노인은 더욱더 저 고요가 무섭고 주체스럽고 진절머리가 난다. 노인은 눈을 꽉 감은 채 죽은 듯이 움직이지 않았다. 낮에는 그래도 수희 할머니 모양 이따금씩 찾아와 한참씩 놀다 가는 사람도 있고 담 모퉁이를 끼고 돌며 배추 사려, 동태젓 사려 하면서 지나가는 계절 장사치들의 소리도 듣는다지만 오도 가도 못하는 밤이 괴롭다. 밤이 언제 새나 해지기만 한다. 바람이 싫다. 우수수 낙엽 소리가 싫다. 그럴싸하고 보아서 그런지 어제 오늘은 별스럽게도 방안이 곱절 넓어 보이고 마음이 이상해진다. 몸이 자꾸 오그라들고 새벽이라 연탄도 다 돼가는지 방바닥이 영악과 같지 않고 냉기가 솟는다. 그래서 육신이 더욱더 그러는지도 모른다. 명백히 어디라고 지적할 수도 없이 막연하면서도 덜어는 바늘 끝같이 쑤시고 덜어는 끊어지는 듯이 아프다. 이런 때에는 그저 누가 넘어와서 한 차례 디립다 주물러 주기라도 하면 사뭇 덜하련만. 얘야 하고 건넌방에다 대고 불러볼까 하다가도 얘야 소리가 바로 목구멍까지 왔다가 흐지부지 도로 넘어가 버린다. 그렇다. 아들도 옛날 옛적 아들과 요즘의 아들들과는 한 가지가 아니지.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닌 며느리의 경우는 더더군다나 태지. 물론 저들은 저들대로 날의 날마다 얼마나 어려울까 싶기도 하지만 아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신새벽같이 집을 나가 하루 종일 공장에서 그리고 며느리도 공장 출근 같은 것은 없다지만 하루 종일 집에서 조석이다. 빨래다. 아이의 치닥거리다 하면서 잠시나마 엉덩이를 땅에 붙여보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하지만 옛날 옛적 아들 며느리들은 그들대로 그렇지 않았던가 말이다. 중에도 달포 전의 일을 무엇으로 참아 있는단 말인가? 무엇으로? 큰아들네 집에 있다가 둘째 아들네로 옮겨지던 날의 기억 말이다. 바람이 유난히 크게 불고 먼지가 하얗던 그날의 일. 노인은 차가 들썩들썩할 때마다 의자 위에서 몸을 부딪히며 아이고 했다. 그 아들만 아들이냐? 나 하나만 그 어머니 아들이냐? 너희들은 그 어머니 속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입이 붙어 버렸느냐? 말해볼 테면 말해봐라. 어느 일요일 날의 일이라고 한다. 미리 통문을 띄워 한자리를 마련하고 삼각형으로 모여 앉은 형제들 속에서의 그날의 큰아들의 첫마디라고 한다. 그러나 까닭을 모르고 헐레벌떡 뛰어온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다고 한다.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큰아들의 입에서 다소 높고 성난 음성으로 다시 내가 한 달 모시면서 병시중을 했으니 너희도 어머님을
그제서야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무슨 뜻인지 알고 머리를 끄덕이면서 네, 한 달씩, 한 달씩 돌아가며 서로서로 손에 업도록 공평하게 큰아들이 세 번째로 강조하자 좋습니다. 셋째 아들도 이해 없습니다. 한 바퀴 뺑 돌면 그땐 다시 시작해서 다시 나부터 말하자면 출가한 딸을 제외하고는 사형제가 그렇게 세목골로 앉아 다만 서명 날인만 하지 않았다뿐 하얀 대낮 완전한 합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하기야 그렇게 결정을 본 후 저희들끼리 병을 하나 사다가 서로 주고받으며 술도 한 잔씩 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지극히 정연한 논리이며 우애의 좌석인데 그런데 그 논리가 그 일요일의 좌석이 어째서 이토록 뇌리에서 착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는지 모른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사주가 각각이기 때문에 사는 것도 각각이어서 큰아들네서는 하루 세끼 더운 밥에 반찬이 좋고 둘째 아들네는 그만 못하다 할까. 셋 중에서 가장 가난한 셋째 아들이 어젯밤 지나가는 길에 들러서 다음은 제 차례, 어머니, 노인이 무슨 소린가 싶어 눈두덩의 근육을 약간 위로 치켜붙이자 사흘 남았습니다. 사흘 후에는 입에 꼬나물었던 걸련을 뽑아 재떨이에 재를 떨면서 한마디 남겨놓고 행안이 가버렸기 때문일까. 하여튼 사흘 후에는 이 둘째 아들네서 다시 셋째 아들네로 가야 한다. 그날 큰아들네서 이 둘째 아들네로 오듯이 차에 몸을 부딪히며 찬바람을 마시며 간간히 아이고 하기도 하면서 가야 한다. 간격을 두고 짐짝처럼 퇴물 보따리처럼 운반되어야 한다. 서로서로 손에 업게 실이 공평하게. 밤이 지겹다. 제발. 자기도 막다른 골목길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많아 잠시나마 그 생각을 잊어볼 양으로 또는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없이 혼자만 있자니 심심하기도 해서 심심소일 삼아 그러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놀러와서 한참씩 있다가 가고 나는 수희 할머니의 얘기에 귀를 주고 있노라면 저절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다. 그런데 수희 할머니의 얘기 속에는 단순한 슬픔과 눈물 따위를 넘어서 거기에는 살이 슬슬 에이는 듯한 그런 대목도 있다. 거기에는 가벼운 묘한 흥분마저 수반된다. 때로는 수희 할머니의 얘기는 잠시나마 구름에 달 가듯이 노인을 가볍게 담고 간다. 지겹고 주체스러운 밤을 잊기 위해 우정수희 할머니의 얘기를 불러보기도 하지만 슬픈 노래 삼아 노인을 담고 간다. 중에도 저 거미 어미의 얘기가 더욱더 가슴에 오는 것은 무슨 까닭에서인지 모른다. 인석 엄마야. 거미 어미는 슬프지 그날 수희 할머니는 말했다. 인석이란 노인의 둘째 아들의 이름으로 수희 할머니의 눈에는 사람의 아들들은 저희도 나이에 따라 장가가 아들, 딸을 낳았어도 그 어머니 앞에서는 언제나 10살 안팎의 소년인 양, 또는 그 아들 앞에서는 머리카락이 희끗희끗해도 여자는 항상 어린이의 젊은 엄마로 보이는지 노상 아들과 노인을 함께해서 인석 엄마야, 인석 엄마야 했다. 수희 할머니는 계속해서 거미 어미는 외롭지. 곁집으로 지붕을 한 어느 얀막한 처마 끝에 줄을 느리고 장장 할 일 없이 먹이를 기다린다. 거미 어미 얘기가 껑충 자신의 얘기로 바뀌어지나 하는 듯이 수희 할머니의 얘기에는 갈수록 애조가 더해간다. 너무너무 슬퍼서 정말 눈물이 볼을 타고 내려오기도 한다. 6월, 7월 떼약볕을 받으며 파리류거나 나비류거나 잠자리거나 와서 앉기를 기다리지만 앉는 날도 있지만 하루 종일 기다려도 하나도 안 걸리는 날도 있다오. 걸리는 날에는 잠자리거나 뭐거나 걸려서 마음이 가볍지만 안 걸리는 날에는 안 걸려서 가슴을 앓는다오. 인석 엄마야, 수희 할머니의 어조에는 가다가 노래조 같은 것도 가미된다. 그 노래조 같은 것이 더욱더 노인을 일종의 슬픈 흥분으로 이끈다. 그래서 살더라니 못 잊는 거미 어미 얘기랄까. 쇠약의 등껍질이 벗겨지도록 기다려도 며칠씩 내리 안 걸리는 날도 있다고 하면서 수희 할머니는 어디 집에 채우기 위해서 그래요.
지 배고픈 것은 숫째 까먹고 새끼들이 가여워서 밤이나 낮이나 그의 노인의 눈에서도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르 흘러내린다. 등껍질을 한 겹 벗기는 6월, 7월의 떼약볕도 떼약볕이지만 장마철의 으스함과 차가움을 이겨내는 일도 여간한 노릇이 아니다. 그러나 보다 더한 것이 있다. 7, 8월경이면 남쪽 고기압권에서 시발에 북상하는 계절 태풍의 침노를 무엇으로 말해야 하나 말이다. 심지어는 이러이러한 해괴한 일도 있었고 하면서 인석 엄마야, 수희 할머니의 얘기는 가다가 이따금씩 이렇게 옆 골목으로 새어 가지를 치기도 한다. 그 가지가 더욱 슬프다. 하늘에서 불꽃이 튀고 비바람이 휘몰아치는데 거미 어미는 놀라 얼른 줄에서 나와 처마 끝 지푸라기 그늘로 36개. 하지만 처마 끝 안전지대에 발부리가 채 닿기도 전에 불꽃과 땅소리와 더불어 그중 빗방울 하나가 등어리에 와서 크게 낙하한다. 머리가 아찔하고 등어리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데 두 번째 빗방울이 재차 냅다 때린다. 숨이 깔딱한다. 그때 한때의 거센 바람이 힝한다. 다음의 일은 하나도 기억에 없다. 인력권을 벗어난 자유와 해방의 완전 공간을 잠시나마 경험한 것도 같고 아니한 것도 같다. 그동안 낮과 밤이 거듭 반복되면서 몇 번 오간 것도 같고 어쩌면 바로 조금 전의 일 같기도 하고 하여튼 정신이 약간 돌아온다 싶은데 파랗게 갠 하늘과 더불어 축축한 땅바닥이 느껴지고 그리고 속으로 거미 어미는 인간들의 옹배기 속보다도 더 큰 망망대해에 와서 낙하한 자신의 끔찍한 현실을 의식한다. 머리가 아득해진다. 그러나 거미 어미의 순환의 역사야 이제부터지. 인석 엄마야, 떠나온 어느 얀막한 처마 밑에 느린 내 집을 생각하고 깜짝 놀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지만 도대체 여기가 동서남북 어디냐. 거기서부터 아리송하다. 내 집이 그리워, 내 새끼가 그리워. 거미 어미는 한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가 되기도 한다. 줄만 느리면 되는 허공집이야 또 지으면 있지만 두고 온 새끼들 생각을 하고 그러는 거지. 인석 엄마야, 수희 할머니의 음성은 다시 애조의 가락을 더하기 시작한다. 인간이나 미물이나 하기도 하면서 가까스로 방향을 잡고 내 집을 향해 길을 떠나지만 어느 유행가 대목도 인용하여 진주라 천리길을 고사에 나오는 촉도진안도 들먹이면서 새끼들이 뭔지 새끼들 생각을 하고 그러나 그 새끼들이야 어디 어미의 그런 노고의 10분의 1, 100분의 1이나 알까? 다 저 혼자서 자란 줄로만 알지 그러면서 또 인간이나 미물이나 한다. 간간히 혀도 차면서 바늘 끝으로 쑤시고 잘라내는 듯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살 한 점 없이 뼈하고 가죽만 남은 육신이 한 고로만 누우니 배기고 따가워 견딜 수가 없다. 좀 돌아 누워봤으면 하지만 젊은 것의 새벽잠이 두려워 참아 예야하고 부르지 못한다. 그래서 더욱더 재탕삼탕하는 어미거미 얘기기도 하다. 강을 건너간다. 바다를 건너간다. 이 강을, 바다를 건너야 내 새끼 있는 데로 간다. 망망대해에다 형편없는 흙탕물에다가 이름을 붙인다면 그것도 뗏목일 테지만 대륙과 대륙 사이에 기나긴 나뭇잎 하나가 떠있다. 잎을 타고 간다. 8개 핀 다리의 관절과 머리 위의 상처도 상처지만 조심해야지, 조심해야지. 풍랑, 좌초가 한 가지로 어렵다. 한 번 삐끗하는 날이면 만사가 휴이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의 뇌리에서 뗏목, 흙탕물, 거미 어미가 빠져나간다. 대신 저쪽 구석에 놓인 사기 요강이 시야 전면을 덮는다. 거미 어미의 살뜰한 얘기 전에 이번에는 나의 현실이 너무너무 절박하다. 이번에야말로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느냐? 어서 건너와서 일으키라고 해야지. 그러나 팔다리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손가락 하나하나 마디마디에까지 통증이 가고 퇴화가 빚어지고 있는데 거기만이 독존해서 시간을 이길 만큼 성할 수도 없다. 애야 소리가 입 밖에 채 나와 보기도 전에 찔끔찔끔하니 서너 번이나
그러더니 벌써 속바지 저고리에 물기가 느껴진다. 양적 면에서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워낙 성분이 성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다. 염려를 넘어 두려움이 온다. 큰아들네 집에 있다가 둘째 아들네로 옮겨지게 된 직접 동기도 바로 그거가 아니었던가. 오줌 냄새나는 시어머니 속바지를 주무르면서 뭐라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사뭇 성난 표정으로 중얼대던 수도가에서의 그날의 며느리의 무언의 한마디. 그 한마디가 큰아들로 하여금 한 달씩 돌아가며 하게 하는 것이다. 입을 봉하고 잠자고 있으면 오줌을 지렸는지 무엇을 했는지 알 턱이 있나 해보기도 하지만 그러나 냄새라는 게 있다. 전신에서 오는 모진 통증에다가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두려움에다가 이번에는 늙고 병든 몸에 대한 자학을 보태면서 노인은 전신을 부르르 떤다. 그래서 더욱 사례와 닿는 검이 어미의 생애랄까. 검이 어미의 보람은 슬픈 보람. 검이 어미는 새끼들 생각을 제쳐놓고 혼자서도 억울하다. 혼자서도 야속하다. 밤이 지겹다. 가까스로 새벽이 밝는다. 해가 솟는다. 정말 지루한 시간. 10년 만에 맞이하는 아침 같은 느낌이다. 노인은 워낙 피로했다. 눈을 지그시 내리감고 마음을 조용히 가져본다. 머리가 몽롱해진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수희 할머니나 놀러와 주었으면 한다. 이윽고 건넌방에서 미닫이가 열리며 출근차 나가는 둘째 아들의 기침소리가 애헴한다. 다녀올게 제 아내에게 주는 소리도 들린다. 올해 4살 난 제 아이에게도 빠이빠이, 그러나 어머님께 대해서만은 빠이빠이도 다녀오겠다는 말도 하지 않는다. 부디 오래오래 사셔야 해요. 어머니 하던 것. 한 번 가시면 그뿐. 운운을 발음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던 기억. 바로 어제 일 같은데. 타성을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제 아내나 제 아이에게 안 붙는 타성이 어째서 어머님에게는 시 붙어 버리는지 모른다. 약국으로 어머님 약을 사러 간다고 하고 나가서는 정작 약은 잊어먹고 제 아내에게 줄 화장품만 사들고 돌아와서 아차 하던 큰아들 기억이 하나 있지만 혹은 둘째 아들도 공장 출근길을 걸으면서 지금쯤 어디서 아차 할지도 모른다. 이틀 후부터는 셋째 아들 집에 가서 머물게 될 텐데 셋째도 초기 한동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언젠가는 무엇을 잊어먹고 아차 할 것이다. 아들만이 잊어먹기를 잘하는 게 아니다. 며느리도 초기 한동안은 아침마다 자리에서 나오면 으래 좀 어떠세요? 간밤엔 어머니? 했지만 이젠 이틀씩 사흘씩 내리 잊어먹곤 한다. 어느 며느리나 눈구멍, 귀구멍, 콧구멍 2개씩 다 그게 그거 아니냐. 큰며느리가 수도가에서 시어머님의 오줌 걸레를 주무르면서 중얼댈 수 있었다면 둘째 며느리도 할 수 있을 테지. 이미 중얼해버렸는지도 모르지. 보나마나 셋째도 처음 한동안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깨죽이다. 쇠고기 죽이다 하고 쟁반에 받쳐 들고 와서 어머니 할 테지. 그때 가서 그 어머니 소리를 어떻게 듣나 말이다. 생각할수록 서럽고 야속하고 억울하고 물 위를 간다. 나뭇잎을 걷는다. 발밑에서 물결이 움직인다. 제발 풍랑을 두려워한다. 좌초가 무섭다. 언제 저 건너편 기슭에 닿나. 어디서 무슨 소리가 나도 한 조각 흰 구름이 그늘을 드리워도 가슴이 옥죄고 눈앞이 캄캄해진다. 피가 마르고 살갗에 금이 간다. 그렇게 살면서도 새끼들만 떠올리면 그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더욱더 그날이 야속하고 눈물겹다고 하면서 사람이나 미물이나 수희 할머니는 운다. 칠순의 나이테에다가 이름도 없는 병. 증세도 대중하지 못한다. 팔과 다리에 와서 쑤시다가 등허리나 옆구리에 와서 돌처럼 뭉치다가 머리가 두 쪽으로 갈라지다가 며칠이고 가슴에서 불길이 확확 솟다가 그러다가 호흡이 딸깍해지는 듯하더니
2, 3일 전부터는 또 하나의 다른 증세가 더한다. 무릎 관절이 뻣뻣하고 손등 발등이 퉁퉁 붓는다. 부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게 좋지 않다는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다. 거기에다가 한동안은 약과 주사, 하도 날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겠다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벌써 며칠째인가 말이다. 약도 주사도 뜸하니 아무래도 이상하다. 무슨 일인가 싶어 물어보려고도 했으나 슬며시 짚히는 것이 하나 있다. 전전날 왕진 의사와 아들과의 사이에서 오가던 귀옛 얘기. 그때의 두 사람의 표정도 표정이지만 무엇보다도 70년의 나이테를 굴리면서 보고 듣고 한 경험들이 선뜻한 그 무엇을 슬며시 일깨워준다. 약을 써봤자 워낙 연세가 곧잘 그런 소리들을 하느니라. 더러는 치료비조로 들어가는 돈을 계산해보고 산 사람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 하기도 하느니라. 또는 조만간에 있을 슬픈 그날을 염두에 두면서 사시는 날까지 편안히 조석이나 땄듯이 하기도 하느니라. 노인은 차단된 약, 주사 등을 생각하면서 머리가 팽돈다. 혹은 그럴싸하고 보아서 그런지 근자에 와서 병자를 대하는 아들, 며느리들의 표정 이해 전에 없던 것이 또 하나 느껴지기도 한다. 환자의 병세에 대한 초조, 긴장, 불안이 끝장나 이제는 도리어 마음을 탁 놓아 버린 것 같은 뿐만 아니라 병자의 병 회복과 정신 안정을 위해 한동안은 집안에서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두 내외의 얘기 소리도 항상 가만가만일 뿐이다. 그 위에 무슨 우수 어린 분위기도 아주 노골화한. 그런데 현재는 어떤가. 가끔 부엌 쪽에서 일어나는 며느리의 콧노래 같은 소리를 듣는다. 지난 일요일 오후의 일이지만 마당 끝에서 둘째 아들이 휘파람을 분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또 며느리가 어머님 다녀오겠어요 하고 나가더니 이윽고 아들과 나란히 들어서는데 이튿날 아침 방바닥에 웃음을 가득 담은 나체 남녀의 영화 프로 한 장이 떨어진다. 비극이 아닌 희극 영화. 이것들은 또 뭐란 말인가. 그래서 노인은 수희 할머니의 얘기가 더욱 가슴에 온다. 수희 할머니는 거미 어미 얘기 외에 제비 어미 얘기도 했었다. 거미 어미 얘기보다 제비 어미 얘기가 더 절실해질 때도 있다. 제비 어미의 나날도 거미 어미의 나날과 대동소이하다고 하면서 그날 수희 할머니는 긴 여름날 제 배고픈 것은 깡그리 잊어먹고 새끼들의 창자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제비 새끼나 한 가지로 성장해간다. 여름이 다갈 무렵쯤 되면 저희도 이젠 제비가 된다. 날개 끝과 머릿속에 힘이 생겨 제비 어미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 하늘이 높고 싸늘한 바람이 분다. 서리가 내리기 전에 하면서 후조들은 서두른다. 그러나 새끼들은 남국을 향해 떼를 지어 하늘 높이 솟아오르지만 늙고 병약한 어미 제비는 그것이 안 된다. 새끼들이 다 떠나간 처마 끝에 혼자 남아서 파르르 떨다가 그러다가 언제 없어졌는지도 모르게 바람에 없어진다오. 인석 엄마야. 잠시 간격을 두고 나서 덜어는 벌레 먹은 고목나무통 같은 데 찾아 들어가 겨울을 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내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 누가 아느냐고 한다. 아는 채 없이 가버린 새끼들을 말하면서 수희 할머니는 또 혀로 쯧쯧하면서 거미 어미 때처럼 사람이나 미물이나 한다. 오후가 깊어갈 무렵 시집간 딸이 들어선다. 엄마 방에서 잠시 눈물의 표정을 하다가 며느리의 방으로 넘어가더니 올케와 시누이 사이에 얘기가 오가는데 덜어는 노인의 귀에까지 전해진다. 언니 딸의 음성이다. 얼마나 어려워요. 어머님 병간호에 대한 인사일 테지만 원거리에서 오느라고 차에 시달려서 그런지 몹시 지친 성쉽다. 하지만 우리야 며느리의 말은 젊고 성한 사람이야. 젊고 성하니까 좀 괴롭더라도 어떠냐는 뜻인 듯 싶다. 고맙다. 그래. 잡수시는 건 좀 어때요? 말도 못하지. 딸은 울고 있는 듯했다.
차에서 내려 걸어오다가 오빠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회사에 찾아갔군. 오빠한테서 대강 얘기를 들었어요. 노인은 쓸데없이 움찔해졌다. 무슨 얘기를 들었을까? 그런가 하면 딸의 입에서는 또 이해가 가요. 언니, 노인은 머리를 갸우뚱했다. 이해가 가다니. 자신의 신병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나온 소리니까 자신에 관한 얘기일 테지 하면서 노인은 괜히 초조해지기조차 했다. 잠시 후 딸은 다시, 그런데 이번에는 엉뚱한 데서 시발한다. 도중 버스 속에서 같은 경우에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면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래요. 입원시키려고 했는데 도로 모시고 가라고 해서 돌아오는 길이래요. 참아 볼 수가 없어요. 노인은 두 번째로 움찔했다. 피골이 상접하니 말이 아니지 뭐예요. 노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피골에 손이 가져진다. 그런데 이윽고 서로가 못할 짓이지. 며느리의 마리거니와 노인은 알쏭달쏭하기만 했다. 환자 자신은 또 오죽이나 괴로울까. 며느리는 버스 속에 환자를 말하고 있었다. 딸은 이렇다 저렇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루하루가 이쪽도 이쪽이지만 환자를 위해서도 노인은 알쏭달쏭한 속에서도 연애 머리가 아찔했다. 이윽고 딸의 입에서도 그렇고 말고요. 그렇고 말고요. 며느리의 말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환자 자신을 위해서도 하루하루가 더 뒤를 이어 며느리도 어머님을 위해서도 노인은 그의 베개에서 머리를 떨어뜨렸다. 또 밤이 온다. 밤이 윙윙 난다. 노인은 눈을 꽉 감았다. 꽉 감은 그 속에서도 노인의 고막은 연애 딸과 며느리의 소리를 듣고 있다. 딸과 며느리의 소리가 담의 소리로 확대 심화되기도 한다. 나뭇가지가 소리를 낸다. 너구리, 노루, 오소리, 늑대, 여우 새끼가 소리를 낸다. 모두 날카로운 피리 소리 같은 소리를 내면서 노인의 밤을 운다. 흰빛으로 몸을 감은 인간도 때를 지어 소리를 낸다. 아우성친다. 기폭이 펄럭이고 신호의 나팔 소리가 일어나고 모두 바닥을 알 수 없는 노인의 계곡을 그렇게 울고 아우성치고 들고 일어난다. 밤이 윙윙, 점점 더 크게 난다. 공포, 초조, 격정, 불안 따위가 하나로 범벅을 이루면서 음습하다가 다시 고요로 돌아온다. 밤이 깊다. 아들, 딸, 며느리, 아이의 잠자는 소리가 간간이 끊겼다가 이어졌다가 한다. 가까워지다가 멀어지다가 한다. 그중 누구의 잠꼬대하는 소리도 난다. 코 고는 소리도 난다. 이윽고 요강 소리도 난다. 노인은 다시 수희 할머니의 거미 어미를 되부른다. 보고파서 수희 할머니의 노래조 같은 소리는 끊기지 않았다. 땅에 고인 물웅덩이, 바다를, 강을, 한입 나뭇잎을 타고 거미 어미는 기슭에 닿는다. 이번에는 기슭을 기어오른다. 가다가 군데군데 가시덤불도 나오고 사나운 바위 등걸도 만나지만 이 기슭만 넘으면 행복의 들길이다 싶어 입가에 가벼운 희망의 미소를 가져보기도 한다. 등불이 희미해서 그런지 내 눈이 희미해서 그런지 희미한 밤을 거미 어미는 한사코 기어간다. 끝내 둘째 아들네서의 마지막 아침이 밝는다. 머리가 몽롱하고 어지러우니 눈이 영 이상하다. 몇 시에 데리러 오려나. 수없이 바뀌어지는 마음. 또 짐짝처럼 운반된다. 퇴물 보따리가 떼굴떼굴 굴러간다. 거미 어미는 슬프다. 버스 속에서 있었다던 환자의 모습이 솟구친다. 그 환자를 중심으로 며느리와 딸 사이에 있었던 대화가 솟구친다. 하루하루의 삶이 도리어 환자 자신을 위해서도 운운하던 것 말이다. 처음부터 병석의 엄마를 의식하면서 그랬거나 무의식 속에서 어찌어찌 얘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렸거나 노인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거다. 외롭고 슬프고 야속하고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하고 그보다 더 절실하고 깊은 사려에서 나온 언어도 없을 테지만 그 깊은 사려에서 바래진 언어가 되씹어진다. 게다가 또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아프다. 육체적 통증과 수희 할머니의 거미 어미 얘기가 며느리와 딸의 언어를 한데 섞어 반죽하다가 엉뚱한 기억 하나를 불러오기도 한다. 눈송이만큼이나 하얀 정제약이 솟아오른다. 소녀 시절 어느 아침나절의 기억이지만 아빠의 손바닥 위에 정제약 몇 알이 또르르 구른다. 땅바닥에 놓인 먹이 그릇을 보다가 손바닥 정제약을 보다가 하면서 아빠의 속눈썹도 두어 번 파르르 떨었다. 이윽고 가죽과 뼈만 남은 앙상한 바둑 강아지가 땅 위에서 잠이 든다. 다시는 깨어나는 것을 보지 못한다. 창자가 썩어 들어가는 자체의 지병을 담은 채 아주 가버린다. 그게 무슨 약이지, 아빠? 그날의 딸이 묻자 아주 잠자는 약이란다. 약간 간격을 두고 이번에는 아빠의 입에서 바둑이에게는 도리어 그게 좋은 거다. 생각지 않니? 먹은 것을 소화시키지도 못하고 두고두고 고생고생하느니 말이다. 딸도 이해가 가는 듯했다. 저런 죽음을 뭐라고 하는지 아니? 딸의 입에서 얼른 대답이 안 나오자 하루 앞당기는 죽음과 인이의 죽음을 함께 설명하면서 그날의 아빠는 안락사라고 한단다. 허무스름한 총뿌리 앞에서 이빨이 홀랑 빠지고 없는 동물원 사육의 한 마리 호랑이가 희뜩 낮아빠지기도 한다. 그 빛나고 날카롭던 모습은 다 어디 가고 없는 늙은 호랑이다. 역시 안락사라고 했었다. 노인은 갑자기 전신이 휘청해진다. 전날 둘째 아들이 빨간 약을 건네면서 정 잠이 안 올 때면 그러나 두 알 잡수시면 위험하대요. 잘 기억하세요. 어머니 하던 기억과 함께 무언가 서둘러지고 서둘러야 할 것 같은 그 무엇을 일으킨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달려보자. 자연. 그것은 처음도 끝도 분명하지 않은 산골짜기에서 나와 재미나는 노래 삼아 무슨 은은한 소리도 내면서 지나가는 물의 흐름 같은 것. 이보다 좋은 언어가 또 있을까? 가자. 생긴 대로, 시키는 대로, 지나간 나날도 되씹어보며 고요히 이 현실을 가자. 노인은 베개 밑에 놓인 두 알 잡수시면 이엄 우눈의 둘째 아들의 기억을 팽개치고 다시 거미 어미 얘기를 빨아먹는다. 촉도 지난 99굽이지만 가다가 덜어는 탄탄대로도 나오고 빨강, 파랑, 노랑 등등의 풀꽃 들길도 걷는다. 가지 끝을 땅 위로 늘어뜨린 수양버들나무 아래를 지나간다. 물동이를 머리에 얹고 가는 누군의 집 새댁의 맵시도 보인다. 소나기 지나간 뒤에 파란 하늘과 가지 위의 새소리와 그리고 훈훈하게 가슴에 오는 흙냄새와 풀냄새와 꽃냄새와 잠시 내 새끼애로의 달팽이 같은 집착에서 벗어나 슬며시 자체의 삶이 느껴지면서 입을 열고 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갑자기 다시 확 돌아와 아이고 내 새끼들아 그러다가 문득 길가 풀꽃 뿌리깨에서 살이 통통이 찐 대형 곤충의 뒷다리 하나를 발견한다. 냠냠하고 마음은 하늘만 하지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이 어미를 기다릴까? 잠시나마 그것들의 생각을 까먹고 저 혼자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하던 일을 뉘우친다. 먹이를 물고 어서어서 하면서 다시 걸음을 서두른다. 그렇게 해서 길렀건만 수희 할머니는 말하면서 노상 무엇인가를 아쉬워한다. 거미 어미를 인간 어미로 대체해서 인간의 일이란 어미의 노릇이란 참으로 하기도 하면서 수희 할머니의 얘기에 귀를 주고 있노라면 끝내는 꼭 귀중한 것을 놓치고 다시 못 찾는 기분에 젖는다. 조금 전의 일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며느리의 말 한마디, 딸의 말 한마디 말이다. 바닥까지 퇴화된 소화기에 부담이 두려워 몇 달을 두고 내리 죽만 먹어서 이젠 죽만 보면 구역질이 난다고 했더니
며느리가 새로 된 밥을 지어 차려다 주면서 잡숴요. 많이 잡숴요. 어머니 김이 무럭무럭이는 햅쌀밥과 빛깔이 새빨간 김치 깍두기와 찌개를 내려다보면서 웃음을 감추지 못하던 일. 뒤를 이어 출가한 딸도 엄마 하고 부르면서 방문을 열고 들어서더니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라고 하는 것이다. 말만 하면 무엇이든지 사주마고 한다. 돈이 부족하면 손가락에 낀 반지를 팔아서라도 사주마고 한다. 그래도 부족하면 집을 잡혀서라도 논밭을 팔아서라도 사주마고 한다. 그때는 그저 좋기만 해서 가슴을 떨었는데 그런데 어째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는지 모른다. 노인은 하마터면 언젠가들은 법한 사형수의 얘기마저 떠올릴 뻔했다. 사형 집행 직전에 베푼다는 사법의 온정 같은 것. 먹고 싶은 것은 없는가 하고 물어서 대답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면 설렁탕이든지 보신탕이든지 들어준다고 한다. 기가 막힌 온정이며 호의가 아닐 수 없다. 이윽고 제 말대로 꽃무늬의 새노란 보자기가 찢어지도록 딸이 한아름 사서 안고 방으로 들어온다. 며느리의 말을 닮아 저도 많이 잡숴요. 어머니 과일도 별거, 과자도 별거, 음료수도 별거. 구색을 갖추어 없는 것이 없다. 그러나 노인은 콧날이 찡하면서 눈을 떠 그것들을 똑바로 내려다볼 수가 없었다. 그때 마침 수희 할머니가 이웃에서 아유, 효도, 효성을 강조하면서 부산을 떨어 잠시 그런가 싶기도 했지만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딸과 며느리의 그 효도 효성이야말로 어머니의 만수무강과는 영 동떨어진 그거야말로. 노인은 딸과 며느리의 찌그러진 효도 효성 앞에서 나무나 돌처럼 움직일 줄을 몰랐다. 그러다가 이윽고 어머니 노인은 눈을 떴다. 딸은 고래로 출가외인이라고 한다. 집에 오목조목한 살림살이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도란도란 남편의 얘기 소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병든 엄마도 엄마지만 그것들이 눈에 귀에 밟혀 이제는 가봐야 한다고 한다. 어서 가봐야 하겠다고 한다. 가까스로 그래 어서 가봐라. 방문이 열린다. 방문이 도로 닫힌다. 앞마당으로 걸어나가는 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노인은 며느리를 시켜 상반신을 일으키게 하고 벽에 등을 대며 유리창을 통해서 딸의 뒷모습을 본다. 이제 가면 언제 또 오나.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면서 열린다. 대문을 열고 한 발짝 밖으로 내딛다 말고 끝으로 다시 한번 어머니 쪽을 뒤돌아보고 나가는 딸을 본다. 노인은 그게 더 슬프다. 끝내 사방금이 간 표피 위로 금을 따라 눈물방울이 흘러내린다. 내 딸을 다시 보게 될지 어쩔지 하면서 누구야? 가만히 딸의 이름을 불러본다. 저렇게 뒷모습을 줄여가면서 내 딸도 지금쯤 속으로 엄마 하고 있을까 해본다. 그렇다. 보나마나 뻔하지. 그러니까 저렇게 과일이다, 과자다, 음료수다 했었지 하기도 한다. 마음이 약간 좋아지려고 한다. 그러나 어제 제 올케와의 사이에 있었던 버스 속에서의 환자의 이야기. 환자를 위해서도 하루하루의 삶이 오히려 운운과 무슨 간절한 희망사항 같은 이야기가 다시 떠오른다. 과자 봉다리, 과일 봉다리에 찌그러진 효도 효성도 다시 솟구친다. 아니, 대문을 나서 골목을 걷는 걸음이 너무너무 빠르다. 그렇게 속도를 가하면서도 발 한번 헛디디고 휘청하는 일 없이 곧바로 잘 간다. 끝내는 그나마도 시야에서 아주 빠져나가 보이지 않는다. 곧 자동차 소리가 부웅할 테지 한다. 거미 어미의 생애가 다시 솟구친다. 거미 어미는 외롭다. 거미 어미는 허망하다. 거미 어미의 여로는 끝이 없다. 살이 통통하게 찐먹이를 물고 올라가는 고개에서 내리막 고개에 넘어지며 자빠지며 먹이가 너무너무 커서 먹이에 깔려 숨을 헐떡이며
발을 허우적대다가 짓눌리다가 찌그러지다가 비에 젖은 듯이 땀에 묻히다가 눈물에 젖다가 그날 수희 할머니는 나중에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겹던 여름이 가고 처막 끝에 가을바람이 슬슬 날린다. 새끼들은 발끝과 부리 끝에 힘이 생겨 저마다의 자기 삶을 찾아 떠나지만 거미 어미는 제비 어미의 경우처럼 그게 안 된다. 껍질만 가지고 처막 끝에 혼자 붙어 있다가 된바람에 부딪혀 끝내는 까맣게 떠나간다. 그런데 글쎄 바람에 떠나가는 어미를 바라보면서 수희 할머니는 두 눈을 뻑뻑거리며 말한다. 우리 엄마 그네 잘 탄다 하면서 새끼들은 손뼉을 치며 좋아한대지. 두 노인은 그날 똑같이 한참 동안 서로 말이 없었다. 얼마만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그런데 여기에 하나 희한한 일도 있지. 인석 엄마야. 수희 할머니는 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내면서 말한다. 그것은 정말 희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어떤 새끼는 제 힘으로 저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도 게을러 터져 어미 속에 부리를 받고 어미 속을 야금야금 파먹는데 죽음의 길을 향해 그렇게 속을 파먹히건만 어미의 표정에는 한 가닥의 괴로움도 불만, 불평도 찾아볼 수가 없다. 뿐만 아니라 어떤 거미 어미는 바람에 불리어 그렇게 까맣게 떠나가면서도 딸깍하는 그의 생명의 최후 순간에 가서 최고의 행복감에 젖는다. 마치 그 순간의 행복감에 젖기 위해 여태의 긴 여로의 생을 이어온 것 같은. 오후가 짙어가자 방바닥 이만치에 와서 동전만 한 면적의 동그란 햇살이 하나 생기고 햇살 중심계에 색채의 무지개가 생겨 움직인다. 파리 한 마리가 무지개 속에서 논다. 파리의 날개 끝 움직임 속에 수희 할머니의 거미 어미 얘기가 와서 팽이처럼 돈다. 거미 어미가 와서 줄을 느리다가 태풍에 휩싸이다가 한다. 한입 나뭇잎을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먹이를 운반하면서 고개를 오르내리다가 적과 싸워 땀을 빼다가 피를 내다가 거미 어미의 끝없는 여로가 파리의 날개 끝에 와서 불멸어한다. 노인은 모른다. 노인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의 시장길 아닌 자신의 그 어느 시절의 시장길을 본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며느리의 위치에 그 시절의 나의 인간 거미 어미를 놓고 본다.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다시 태어나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엄마를 다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다음 순간 다시 태어나 다시 새로운 어미의 현재 진행형을 간다. 못다 한 일들을 차례차례 되불러 차례차례 다시 챙겨준다. 저는 헐벗고 굶주리고 속에 나이와 병약을 키우며 다시 어미의 기나긴 여로를 간다. 괴롭기는커녕 좋아서 가슴이 뻐개지려고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현실의 무슨 소리에 노인은 눈을 뜬다. 어머니 방문이 열리고 셋째 아들의 얼굴이 쓱 들어서면서 차가 왔어요. 노인은 처음에는 무슨 소린가 했다. 한 달 30일의 마지막 날을 말하면서 자, 어서요. 한 팔은 베개 밑으로 들어가고 다른 한 팔은 두 다리를 감싸 안으면서 힘을 준다. 노인은 눈을 꽉 감았다. 그리고는 노인은 숫째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물건짝이 운반되듯이 퇴물 보따리가 굴러가듯이 혹은 구름 속을 달이 가듯이 바람 속을 구름이 가듯이 노인은 아들의 팔 위에서 자동차 위에서 그렇게 가면서 있었다. 이광숙 작가의 거미의 이야기였습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낡고 병든 몸뚱이만 남아 짐짝처럼 옮겨다니면서도 그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 속에서 다시 엄마이기를 소망하는 노인의 마지막 독백.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이름의 무게와 그 숭고한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며 그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곁에 있는 혹은 마음속에 자리한 어미 거미의 모습을 잠시 떠올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깊은 울림을 주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